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TV 토론도 이제 끝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못합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진보 진영 후보 1명, 보수 진영 후보 2명의 3자 대결로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여론의 흐름은 오늘까지 발표된 조사를 가지고 그 추이를 예상할 뿐입니다. 가령 어제 TV토론에서 나왔던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에 대한 원색적인 발언의 파장을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후보는 이 발언으로 연이어 고발을 당했고 결국 사과했지만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해서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부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남긴 오늘 어제 TV토론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제 토론에서 파장을 일으킨 발언, 이준석 후보가 꺼낸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나 이런 곳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발언을 직접적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른바 삐 처리라고 하는데 묵음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지금까지요 계속적으로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요. 이런 TV 토론 특히나 어제는 마지막 TV 토론이었어요. TV 토론을 캠프나 당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좀 즉흥적인 발언이었을까요? 준비된 발언이었을까요? 저게 준비된 발언이었다면은 준비 안 된 발언을 즉흥적으로 한 거라면 문제고 예. 준비된 발언이었다면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 후보자의 TV 토론이라는 이런 공론장에서 예. 이게 지상파 생중계 방송을 통해서 여과 없이 저렇게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재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선을 넘는 예.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그 혐오이고 예. 2차 가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누군가가 했던 발언을 본인이 다시 언급하면서 이게 과연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발언을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이 지극히 낮고 천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그런 장면이었고 그에 대해서 오늘 변명을 한 걸 보면 예. 뭐 진보의 위선을 본인이 드러내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런 성인지 감수성에도 강조해왔던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을 향한 질문이었다. 근데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성인지 감수성에 다소 위선적인 면이 있다면 예.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들었어야 될 예가 꼭 저거밖에 없을까요? 이제 대단히 전 부적절하고 결국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떠도는 얘기를 끄집어서 예.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그것도 교묘하게 권영국 후보를 향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일종의 함정을 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의 그거였죠. 입으로 이재명 네. 후보를 비판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저의를 가지고 한 건데 여러모로 대단히 부적절하고 과연 대통령 후보 토론이라는 공론장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예.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심각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고소고발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뭐 즉흥적이든 의도된 준비했던 발언이든 저 얘기를 할 때 이준석 후보는 무언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의도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처럼 이중잣 때 이런 걸 좀 비판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저 발언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판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이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발언의 주인공이 누구였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찾아보고 아 이런 맥락에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게 1, 2차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일정 정도 득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토론과 관련했을 때는 예. 자영업자 120원 커피 원가 또 이른바 호텔 경제론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적절한 유효타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아. 지난 최근에 며칠 동안 뭐 SNS상이든 그 오프라인에서든 이재명 후보의 경제 인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1차 토론회 이후 많았었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이준석 후보는 좀 자신감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마지막 토론회다 보니까 본인이 완주 의사를 밝혔잖아요. 예. 그러면 완주를 함으로써 얻어야 하는 정치적 이익은 그래도 10%를 얻어야 정치적 명분이든 최소 또 10%. 네, 현실적으로 선거 보전금을 받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마지막 그 토론회라는 측면에서 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 내용과 관련해서 또 권영국 후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는 구도상을 봤을 때는 충분히 준비된 발언이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과연 네. 우리 그 선거 캠프에는 방송 토론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별도의 있습니다. 팀이 따로 네,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어떤 그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것을 그 제어하지 못하고 모니터링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른바 이 동종교배 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예. 이게 어떤 식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거죠. 예. 저는 그게 더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이 최근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어가는 지지율 조사가 나오고 있고 상승세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마지막 토론내고 완주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무리수를 좀 던진 거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고 또 만약에 의도됐다면 저 발언을 듣고 누가 호응을 할까? 20대 남성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럼 중도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의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1, 2차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토론을 좀 주도하는 듯한 쟁점을 예. 만들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인데 그 1, 2차 토론도 돌아보면 어떤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 혹은 단편적인 논란 이런 예. 거를 들어서 그걸 이제 확대 해석하거나 본인이 정해놓은 프레임을 가지고서 내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당신은 준비가 안 됐거나 내용이 없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토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고 통쾌하다, 이겼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지 몰라도 과연 그게 이준석 후보의 대통령다움을 증명하는 그런 유권자를 향한 설득이었나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예. 제가 이런 그 평가를 자주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대통령다움을 증명하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TV 토론에 나온 게 아니고 예. 이재명 후보를 평론하러 나왔구나. 그 평론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성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유도 찰지게 하고 예. 공격도 날카롭게 하고 그러나 TV 토론의 목적이나 본질이 과연 거기에 있는가?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이나 평론에만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예. 내가 대통령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내가 가진 비전을 가지고서 유권자를 설득하는 건데 그런 면모는 이준석 후보에게는 어제 토론은 물론이거니와 예. 1, 2차 토론까지 포함해서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그중에도 어제 토론은 최악이었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 토론이었는데 과연 문제가 됐던 그 발언이 예. 정치 분야 영역에서 어떤 그 이 후보들 간에 오갈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주제였는지도 의문이지만 예.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검증으로서도 그게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일부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서 마치 게임하듯이 예. 상대를 조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활용한 건데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인지 감수성에 맞지 않는 그런 지나치게 폭력적인 그리고 예. 혐오성 표현을 함으로써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고발이 계속 이어지니까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론이랑 안 좋고 의견이 많아지니까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구체적인 사례보다도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냐라는 것을 질문했는데 두 후보님께서 답변을 하기를 꺼려하셨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그런 혐오 논쟁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발언을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질의응답 중이니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 후보의 지금 발언을 보면 정강재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설명이잖아요. 사실 그 살다 보면 예.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안 하는 게 맞죠. 한다. 이게 예. 정답이라 그래요. 고민을 하셨다면 안 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나 오후에는 이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치인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즉각 사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사과한 것까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태도 문제는 분명히 유권자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 2차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이 태도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이런 정도의 태도에 대해서 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지금 저 정도인데 대통령 되면은 저 태도가 더 강경해지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많은 분들이 가졌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이 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밀려서 사과한 듯한 모습보다는 본인이 정말로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대중이 그렇게 인식한다면 저는 진심 어린 사과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사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는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고 예.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유감으로 봤습니다. 예. 그러면 사과의 내용도 일단 심심한 사과를 하지만 그래도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뭐 일각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떠밀려 가지고 억지로 사과한 거 아니야. 생각은 그대로일 수도 있다라는 뭐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떻게. 실컷 변명해 놓고 하는 사과가 사과겠습니까? 예. 불편하다면은 내가 사과할게. 라는 정도의 일종의 이제 억지 춘향식의 사과를 저는 한 거라고 보고요. 진보 진영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이 가정적 상황을 들어 질문을 했다. 그 가정적 상황 아니잖아요. 예. 게시판에 떠도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무슨 댓글이든가 언행이든가 이걸 들어가지고 그걸 꼬집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권영국 후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저런 발언을 한 건데 이제 와서 그거를 마치 이 여성 혐오에 대한 진보의 이중적인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이 가정적 상황을 만들어 질문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답변을 못하더라. 예. 라고 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지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대중을 기만하려 드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의 태도가 늘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40이 넘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고 그렇죠. 또 예. 청년 정치의 선두주자 같은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정치할 날이 길지 않습니까? 저런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정치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오래 신뢰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 이준석 후보는 본인 스스로 만든 이 논란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봅니다. 예. 인터넷에 있다는 그 글도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개혁신당에서도 입장을 인터뷰를 했는데 사과가 있기 전에 인터뷰긴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예전에 그 홍준표 시장한테 돼지발정제로 공격했을 때 뭐 그때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냐. 이런 논의도 결국은 본인들에게 불편한 얘기면 전 국민한테 불편한 얘기고 자기들은 돼지발정제 얘기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국민들한테 안 불편해라고 하는 좀 약간 이상한 특권의식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박 의원님 어떤 그러니까 천하람 예. 의원이 이상한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 TV 토론에서 돼지발정제라는 표현을 심상정 의원은 쓰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그 공모에 가담했던 홍준표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발언을 했어요. 예.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했던 행위도 문제없다라는 식의 지금 억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 이어서 천하람 의원마저 저렇다면
개혁신당이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젊고 진취적인 예. 정당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여겨왔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야말로 본인들 입맛에 따라 편의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사실마저 왜곡해가면서 이제 자신들을 변명하고 예. 국민들을 기망하려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이 앞서 이제 사전 여행 연습이나 질문지를 검토를 할 때 그걸 이제 피드백을 받아봤는지가 좀 의문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하람 위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 방송 토론을 앞두고는 그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예상 답변들 준비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 얘기를 주도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내가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참모들이 최근 인터넷상에 이런 게 논란이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지는 제가 뭐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예. 없겠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을 때 저는 중간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이 레드팀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손실 이게 과연 어느 게 더 큰 것인가 이거를 계산하지 못했다면 정무 감각이 없는 거죠. 예. 이렇게 그 논란이 확산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이준석 후보와 캠프에서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이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사실 이 구도 전체를 바꿀 만한 변수가 단일화를 제약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선거 여러 차례 치르다 보면 선거 정말 마지막에 나오는 후보나 후보 측근의 이 설화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잖아요. 예. 저는 아주 큰 설화 리스크에 이준석 후보 스스로 예. 빠져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인터뷰를 좀 줄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혐오 표현은 물론이고 언어 폭력도 불사하는 이준석 후보는 국민 앞에서 설 자격이 없습니다.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정계에서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코멘트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준석 후보가 설명해야 될 일이죠. 신동욱 대변인은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은 비판적인 좀 시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광재 대변인께 김용태 위원장의 발언과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발언을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용태 위원장은 비판 있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가짜 진보, 가짜 위선자 행태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신동욱 대변인은 브리핑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어떤 뜻으로 이렇게 얘기했었는지는 제가 뭐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때 이준석 후보와 정치적 궤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었던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 옹호하는 듯한 인식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건 중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혐오와 관련한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특정 연령과 세대의 성별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한 갈라치기 정치가 과연 어제 우리가 주제로 했었던 것이 정치 양극화 해소였거든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정치 양극화를 오히려 강화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는 점은 저는 뭐 정당을 불문하고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TV 토론에서 이 내용 말고도 좀 화제가 되거나 좀 논란이 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일에.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과일이 평균 가격으로 보니까요.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지금 들어온 좀 속보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부근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해서요. 세운상가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노후상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을지로 4가 3가 도로가 통제된 상황입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소방당국에서는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을지로 인근의 세운상가 노후 건물에서 좀 화재가 나서 지금 서울 중심부인데요. 을지로 3가 4가면 10부연 연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토론회 좀 이준석 후보 발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공통 질문을 두 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의 파장을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수치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늠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파급력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정치인 이준석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건 이번 선거에 국한되지 않을 거고 오랫동안 아마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따라다니게 될 텐데 앞서 정광재 대변인도 지적을 했듯이 이준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게 여성을 향한 혐오를 자양분 삼아서 그 반사이익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비판을 더 굳히게 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 혐오에 해당하는 폭력적인 발언을 재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그런 비판이 훨씬 더 강해질 거고 오랫동안 본인이 썼던 표현이 본인의 별칭처럼 따라다니게 될 거다. 앞으로 계속이요? 예.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도 크지요. 가뜩이나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구성을 보면 사실은 2030 이 코어 지지층이 굉장히 두터운데 반해서 이 지지층이 넓진 않거든요. 확장성이 떨어진 지지층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를테면 20대, 30대 여성들은 이준석 후보를 과연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2030 여성들의 지지가 거의 없는데 저는 그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그 제3 후보로서 사표 심리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선거의 막판이 되면 특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되면 큰 당에서는 단일화가 안 되면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런 공세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권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2030 남성들처럼 이준석 후보의 코어 지지층은 많이 안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이준석을 지지하자 이랬던 지지층들은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게 박 의원님이 제3당에서
속해 계셔봐서 아니, 그럼요. 그렇게 저희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죠. 근데 이제 그런 지지층들에게 아주 강한 명분이 되는 겁니다. 아. 이준석의 저런 발언이 본인들이 이 사표 심리에 기울어서 이준석을 예.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만 저런 발언까지 해서 논란이 되는데 저 후보를 지지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일까? 근데 이런 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더 급속도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는 안 됐지만 그 반사 이익을 좀 누리게 되겠죠.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번 선거 구도에서 단일화 없이 완주를 했다면 이준석 후보가 최종 득표율이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 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예. 정말 운이 좋으면 10%보다 조금 더 얻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명분, 그러니까 단일화 없이 완주했다는 의미도 확인할 수 있고 선거 보전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능성 50%와 예. 정말 운이 나쁘면 뭐 대략 한 9.56% 받아갖고 10%를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했는데 예. 지금은 이런 그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이제 10%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저는 그 가능성이 뭐 50대 50이었다면 지금은 10% 이하 득표를 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커졌다라고 예.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계속해서 제3지대 후보는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직전에 나왔던 그 지지율이 대략 10% 내외였는데 그거보다 하방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이런 악재가 터졌다는 측면에서 예. 이준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남은 기간 어려운 선거전을 펼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보수 정계 재편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보수 정계가 어떤 식으로 구조 개편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 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도요. 예. 박 의원님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TV 토론 세 차례 이제 다 지켜보신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 흠집내기, 물어보고 답변 안 기다리고요. 매번 후보들이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선거에서 네거티브라는 게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그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측면이 있고요. 어제도 주제와 무관하게 예. 사실은 후보들이 굉장히 네거티브에 주력했고 특히 김문수 후보와 근데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있는 후보는 굳이 네거티브를 할 필요가 없죠. 예. 추격하는 후보들은 마음은 급한데 갈 길은 멀고 그러니까 효과가 빠른 어쨌든 공격 그 수단을 선택하다 보니까 상대 후보의 정책 비전 검증 또 자기 정책 비전의 우위 이런 거보다는 상대 후보의 신변과 관련된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된 그런 네거티브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선거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TV 토론 형식의 한계도 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내려가지 못하고 내용이나 콘텐츠보다는 인상, 뭐 태도, 이미지 이런 거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TV 토론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은 여러 가지 예. 다양한 방식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 지난 대선은 공식적인 TV 토론이 5번이 있었는데 이번은 이제 3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 제한된 TV 토론장에서 또 본인의 주장과 상대에 대한 검증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토론으로 흐르는 측면이 있고요. 누구의 잘잘못만은 아니고 예. 후보들 공이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번 어쨌든 TV 토론을 통해서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본인의 주장이나 내용들을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예. 모든 후보 진영들이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